네, 시장의 분위기 지금 견조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밀리나 했더니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1.1%, 코스닥은 0.9%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오늘 뭐 미국 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좀 같이 가져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삼성전자죠. 해외 시장 앞으로 다음 주까지도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외 시장 얘기해 드릴 텐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 오늘 해외 시장이 어제 FOMC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근데 FOMC 의사록의 내용이 소소한 정도. 뭐 여전히 경기 침체 얘기 나왔고 물가 잡겠다 나왔고 0.75를 왜 인상했냐 했을 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상했다 뭐 등등등등.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FOMC 때마다 해드리는 연착륙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는 인정했죠,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중에 0.75에서 1포인트까지. 그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장이든 우리나라 장이든, 왜냐면은 0.75 일씩 올려버리면은 금리 차도 너무 빨리 벌어질 것이고, 뭐 우리나라하고 역전되는 거 너무 빨리 벌어질 것이고, 뭐든지 시장은 급격하면은 안 좋아요, 여러분. 근데 없었어요. 이번 7월달 FOMC 때 금리가 0.5에서 0.75가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이 뭐 적당히는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에 0.5에 0.75 정도. 달러가 밀리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환율이 1300에서 밀려 내려오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꿈을 먹고 사는 곳이라 어느 정도 계속 시장에 그게 반영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역시 시장 컨센서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많이 하면은 좀 시간이 좀 뒷부분이 좀 잘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 드려볼게요. 제가 CPI 나올 때도 예측치를 너무 낮게 잡아놨다. 뭐 우리가 경제지표 같은 거 나올 때 보면 GDP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시장에 예상치가 있고 실제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상치를 허무맹랑하게 잡아놓으면은 실제치가 나왔을 때 어려워요, 판단하기가. 그래서 그 시장이 직전에 움직인 어떤 그런 걸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뚜껑이 열렸어요. 역시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 그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고 그 시장의 예상치를 왜 그렇게 잡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되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시장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는데 어쨌든 실적 나왔습니다. 양호하게 좀 나왔죠. 반등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를 제가 좋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삼성전자의 수급이 어쨌든 좌우당간 이게 59,500을 넘어서 6만대 돌파하고 막 이런 식의 시장이 만들어져야 지수가 어느 정도 좀 가볍게 움직이면서 지수가 좀 양호하게 움직이고 전체적인 종목들로 확산되고 막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매가리가 없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못 따라가는 그런 국면이 좀 아쉽다 정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선물은 뒷부분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반도체 양호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장 특징은 또 제약주입니다. 근데 이건 특징주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데 특징주를 읽어드릴 때가 있고 유망주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이 종목은 10중 8구는 특징주예요. 10중 8구는. 지금 보면 SK바이오가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죠. 역시 36만 원에서 9만 5천 원. 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였었나요, 여러분? 얘네들 움직임 좋을 때도 17만 원이 6만 원. 그 다음에 자이언트 탭이었죠, 여러분. 자이언트 탭이 뭐 8만 원이 2만 원. 이런 식으로 빠진 주식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다.
아마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죠. SK바이오 같은 주식도 36만 원에서 9만 5천 원. 근데 대부분 기타 업종들, 뭐 대표적으로 건설주도 일부는 괜찮은 게 있는데 건설주든 은행주든 보험주든 철강주든 일부 지주사든 뭐 대부분 업종, 자동차가 특히 심합니다. 그런 업종들은 이 SK바이오로 얘기하면은 주가가 좀 SK바이오가 연말 연초 정도의 흐름 정도로 높아요, 여러분. 아직도 그쪽 종목들의 어떤 단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세게 움직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제약주는 반대다. 그래서 제약주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쟁여놓고 가는 쪽, 좀 길게 보는 쪽으로 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장 특징은 사료주인데 이것도 특징이에요, 여러분. 현대사료가 결국은 4만 5천 원에서 60일, 20일 선으로 밀리고 다시 기술적 흐름이 나오는데 이 시간에는 이지바이오를 가끔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패턴이 쐐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료주하고 물가 관련주들도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음 주에 어쨌든 물가가 나오죠. 그 물가가 나왔을 때 물가가 좀 시장이 좀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의 물가로 나왔을 경우에는 또 물가 관련주도 움직일 수는 있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 VS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다음 주 화요일을 우리가 포커스로 잡고 그 직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그죠? 요런 것을 좀 참고를 해야지 될 것 같은 것도 지금 오늘장 특징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전문가님께서 반도체에 대한 반등에 대한 얘기를 좀 미리 좀 많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의 반등에 대한 것도 좀 이해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제약하고 사료와 관련된 포인트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 전략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오후장 전략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죠? 네, 제가 방송 출연 시점을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2012, 3년 타이밍 때도 그랬고 2015년 타이밍 때도 2017년 타이밍, 2018년 말에서 2019년 타이밍도 마찬가지. 근데 요번만 텀이 1년이 지금 쳐져가지고서 좀 저도 얘기하기가 좀 저기한데 과거형으로 쓰면 좋은데 어쨌든 저는 이게 항상 일정합니다. 시장의 지지 저항, 그 다음에 펀더멘탈,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개인의 수급, 그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 이들의 흐름을 가지고 공략할까 말까 이런 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런 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실전 매매 7구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인데 이 선물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서부터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350 안착 여부, 347 지지 여부 이런 방송 주로 해드렸었죠. 그러다가 315 심리적 기준선을 315때부터 이제 심리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자주 해드렸거든요. 그게 310단까지 밀렸죠. 310단 이하에서는 심리적인 지지선은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300이나 290이나 310이나 거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패턴이 지금 패턴이 마지막에 요 쐐기형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요거 하나가 물가 지표 나오는 타이밍과 맞물려 미국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여줄 때 과거의 주식시장의 특징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저런 패턴이 만들어지면 요게 좀 넓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2018년도가 저런 패턴이 좀 사이를 좀 길게 두고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고개 좁은 게 요게 단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패턴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아니면 그냥 차라리 290쪽으로 밀려버리면 속이 편한데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면 아주 센 반등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느낌을 얘기해 드린 건데 어쨌든 바닥을 칠 때의 특징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닥을 칠 때의 특징으로다가 우리가 과거 폭락장에서 바닥을 칠 때의 특징에서 봤을 때 수급 구조. 여기서 수급 구조는 외국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 구조와 주가 패턴이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늘어지게 빠진 게 단점. 제가 이런 얘기도 자주 해드렸죠. 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어지게 빠진 거와 외국인 수급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지금 강세 전략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이미 8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번. 그러면 1, 2, 3, 4, 5로 끝났다라고 우리가 봐줄 수가 있는데 파동은 5파의 연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 2, 이게 3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반등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한 번의 하락파가 남아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후장 전략을 얘기할 때 항상 선물 지지 여부 체크하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을 좀 잘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 좋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7월달 해피한 걸 위해서 6월달 방송도 7월달 해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석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겁니다. 요 점을 잘 참고한다면 계좌 수익 아마 좋게 날 겁니다. 그래서 요점 308 돌파 중요. 오늘장 종합은 308 돌파 중요인데 지금 나스닥 시장하고 중국 시장하고 항생 시장하고 봤을 때 이 308을 세게 넘어갈 것 같지 않은 게 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거시기 한데 308을 세게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그죠? 후장으로 가면서 308을 세게 돌파하면 아마 309까지는 도겠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이게 쐐기가 돼버려요, 또 이게 이렇게. 그래서 밑에 단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08 돌파 중요. 왜 308 이걸 강조하느냐? 심리적인 안정감의 최저의 마지노선. 이 심리적인 안정감은 310 위쪽에서 움직였어야 돼요. 근데 310 위쪽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환율이 안 밀려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나스닥 시장은 반등세가 나와도 독일 시장과 중국 항생 등 특히 대만, 반도체 나라 이쪽이 약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308 돌파 중요해. 우리나라는 좌우당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 기업이고 개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몰려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좀 좋아야 돼요.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좋게 되면 반도체 장비 쪽으로 매기가 확산될 것이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 매기가 확산돼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이쪽으로 확산되고 제약주가 가닥 잡고 물가 관련주 가끔가다 순환매 나오고 전기차 한 번씩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나오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장땡인 거죠. 그죠? 그래 그런 걸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얘기해 드린 거 잘 참고하시고 지속적으로 반도체 21선 언저리까지는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21선 언저리까지는 반도체, 인공지능, 그다음에 제약 등 이런 종목들 위주로 잘 보시고 물가 관련주는 순환매 예측해서 기술적 대응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7월 달도 가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물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AI 제약, 거기다 물가 관련된 기술적인 대응까지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